2025년은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 시장이 정말 뜨거웠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네요. 네, 작년에 한 150건 정도였는데 올해는 200건을 훌쩍 넘기면서 많은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그렇죠.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이런 활기찬 분위기가 내년 2026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오늘은 그 수많은 후보들 중에서도 단순히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걸 넘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칙 자체를 다시 쓰려는 두 거인 스페이스X와 크라켄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그 두 기업? 네. 하나는 물리적 세계의 경계를, 다른 하나는 디지털 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있죠.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두 기업의 상장은 단순히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스페이스X가 인류의 활동 무대를 저 너머 우주로 확장하고 있다면 크라켄은 금융의 무대를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우주로 확장하고 있거든요. 아, 전혀 다른 분야 같지만 기존의 판을 뒤엎는다는 점에서는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세계관의 충돌과 융합을 미리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물리적인 우주, 스페이스X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 회사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우주 기업이죠. 그렇죠. 그런데 드디어 머스크가 2026년 IPO 계획을 직접 언급하면서 시장이 아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스페이스X는 지금까지 비상장 기업이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그저 부러운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맞아요. 이제 그 문이 열릴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스페이스X의 사업 모델을 보면 왜 시장이 이토록 열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그냥 로켓 발사 기업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건 사업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로켓 발사 외에 지금 스페이스X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은 뭔가요? 단연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요? 네, 저궤도 인공위성을 빽빽하게 띄워서 전 세계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죠. 이게 엄청난 현금 창출원,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밀림 한가운데서도 인터넷을 쓴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태평양을 항해하는 선박 위에서도 상공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도 쓸 수 있게 되니까요. 기존 통신사들이 접근조차 못했던 시장을 거의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본 매출 전망치가 정말 놀랍던데요. 2025년 예상 매출이 1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에 육박하고 네, 20조 원. 2026년에는 최대 240억 달러. 그러니까 3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성장세인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성장률이 최소 40%가 넘는 수준인데 40%요? 네, 이건 스타링크의 잠재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이미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항공사, 해운사 같은 거대 기업 고객들이 줄을 서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로켓 발사 사업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스타링크로 거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 거죠. 알겠습니다. 현재의 사업만으로도 이렇게 엄청난데 스페이스X의 진짜 가치는 사실 현재의 수익을 훨씬 뛰어넘는 미래 계획에 있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우주의 최첨단 AI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그 야심찬 목표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업의 가치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왜 하필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할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데요. 네. 지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뭔지 아시나요? 발열 문제 아닐까요? 수많은 서버가 내뿜는 열을 식히기 위해 어마어마한 전기를 써야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주는 어떻죠? 영하 270도의 진공 상태, 그 자체가 거대한 자연 냉각 시스템입니다. 아, 서버를 식히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와 비용을 쏟아부을 필요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지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운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와, 단순히 운영비 절감 차원의 문제가 아니겠네요? 이건 데이터 센터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거잖아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섭니다. 특정 국가의 규제나 지정학적 리스크, 해적 케이블 절단 같은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 아,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데이터 허브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데이터의 국경이 사라지는 겁니다.
데이터의 국경이요? 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특정 데이터를 검열하거나 차단하려고 해도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는 그 주권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상상도 못 해봤네요. 물리적인 공간인 우주에 디지털 세상의 새로운 영토를 구축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비전이 있으니 기업 가치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상장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약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네, 이미 세계 10위권 기업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1,000조. 만약 2026년 상장이 현실화된다면 IPO 규모만 해도 3천억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건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 기록을 그냥 갈아치우는 수준입니다. 와, 상장과 동시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가 순식간에 탄생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 거대한 사건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날 겁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우주산업이라는 분야 자체가 얼마나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투자처인지를 시장에 증명하는 계기가 될 거거든요. 아, 일론 머스크가 예전부터 화성에 도시를 짓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상과학 소설처럼 여겼지만 이 스타링크와 우주 데이터 센터 계획을 보면 그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모든 게 연결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일부였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전문가나 마니아들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우주 산업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포트포리오에 들어올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인류 활동의 무대를 물리적인 우주로 확장하고 있다면 오늘 살펴볼 두 번째 기업 크라켄은 금융의 무대를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우주로 확장하고 있네요. 네, 흥미로운 연결점이죠. 전혀 다른 분야 같지만 경계를 허문다는 점에서는 정말 닮아 있습니다.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개척자들이 같은 해에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시장의 중론이었죠. 하지만 크라켄은 우리는 다르다가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겠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더 나아가겠다? 네, 기존 강자들이 놓치고 있던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죠. 크게 세 가지 핵심 전략으로 스스로를 차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세 가지 전략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는 보안에 대한 광적인 집착입니다. 보안이요. 네, 지금까지 플랫폼 전체가 해킹당한 전례가 없는 유일한 주요 거래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수많은 해킹과 파산 사태로 신뢰를 잃어왔잖아요. 그쵸. FTX 사태도 있었고. 이런 환경에서 당신의 자산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다는 메시지는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고객에게 엄청난 신뢰를 주는 거죠.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신뢰만큼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두 번째 차별점은 전문성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개인 투자자들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뜻 같은데요. 네, 크라켄은 처음부터 기관 투자자나 전문 트레이더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사고 파는 기능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아, 예를 들어 바른 거래소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다크풀 유동성 접근 기능을 제공합니다. 대량의 주문을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고 싶은 고래 투자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기능이죠. 아하. 또 수십 가지 변수를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 거래 API를 제공해서 정교한 매매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는 전문가들의 영역을 깊게 파고들어서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확보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략이 바로 다각화인데 이게 크라켄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한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크라켄은 더 이상 스스로를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요? 최근 크라켄 증권, 크라켄 시큐리티스라는 서비스를 출시해서 11,000개가 넘는 미국 주식과 ETF까지 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었죠. 주식이랑 ETF까지요? 네, 이건 단순히 상품 구색을 늘린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젊은 세대가 동시에 테슬라나 엔비디아 주식에도 투자하고 싶을 때 굳이 다른 증권사 앱을 열 필요가 없는 거죠. 아, 크라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만든 거군요. 고객들의 요구를 정확히 꿰뚫어 본 거네요. 그렇죠. 자산을 옮겨다니는 불편함을 없애고 하나의 플랫폼에 묶어두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락인 효과라고 하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그들은 단순히 고객을 끌어오는 것을 넘어 고객들이 떠날 이유가 없게 만드는 강력한 락인 효과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한번 크라켄 생태계에 들어오면 주식, 코인, 나중에는 채권, 대출, 자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융활동에 가능하도록. 네,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런 전략이 실제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숫자로 증명되고 있나요? 네, 그 성장세가 정말 폭발적입니다.
작년 3분기 매출은 6억 4,8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요. 2배 이상이요. 네, 플랫폼의 총 거래액은 무려 5,7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년도 2,730억 달러에서 이것도 2배 이상 뛴 수치죠. 와, 회사가 구체적인 순이익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8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를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조 원으로 평가받았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의 파이를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전통금융 시장의 고객까지 끌어오면서 전체 파이를 키우는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는 증거로 보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크라켄의 사례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단순히 코인을 사고 파는 중개소를 넘어 전통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아우르는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금융은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군요. 네, 2026년 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로 다가갈 겁니다. 자, 오늘 스페이스X와 크라켄이라는 두 거물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는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다른 하나는 금융 시스템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게 2026년 우리에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두 기업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기존의 규칙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등장은 단순히 주식시장에 두 개의 대형주가 추가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다. 네, 우주 경제와 디지털 자산 경제라는 미래를 이끌어갈 두 개의 거대한 패러다임이 마침내 제도권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2026년에 이 두 기업이 시장에 등장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해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물리적인 우주를 개척하는 기업과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만드는 기업,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삶에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쪽은 과연 어디일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먼 미래에 데이터가 우주를 통해 오가는 시대가 온다면 이 두 영역은 어떻게 서로 만나고 또 융합